대체로 이어폰 쪽 많이 쓰고 계시는 것 같네요. 보니까요. 네. 블루투스가 지금 가장 보편화되기 시작한 것이 사실은 예, 이어폰입니다. 이어폰. 그 다음에 예, 스피커 요즘 한창 많이 쓰고 있는 스피커. 근데 이제 그건 있어요. 블루투스를 이제 우리 컴퓨터에도 연결해서도 보통 많이 쓰게 되고 스마트폰에도 연결해서 쓰시는 분 많이 계시는데 스피커, 블루투스 스피커는 메모리를 많이 잡아먹습니다. 그래서 혹시 메모리 용량이 좀 작거나 스마트폰 메모리가 작거나 또는 PC의 메모리가 그렇게 크지 않은 분들은 블루투스 스피커를 쓰게 되면 메모리에 영향을 미쳐서 혹시 블루투스 두 개까지 연결하면은 끊김 현상이 생길 수 있어요. 네, 그거 감안하셔야 될 겁니다. 메모리가 8기가 이상 되지 않으시면은 예, 끊김 현상이 생길 수 있으니까 네, 그것도 감안하셔야 될 수 있습니다. 이게 블루투스가 이제 편리하고 좋긴 좋은데 블루투스 대역폭 자체가 또 이렇게 크지가 않아서 얘가 또 메모리도 많이 잡아먹고 그래서 그것도 감안하셔야 된다는 거 말씀드리고요. 이 블루투스 이 마크 많이 보셨죠? 그렇죠? 예, 전 세계적인 공통 마크입니다. 전 세계적으로 쓰고 있는 공통 마크고요. 맨 왼쪽에 있는 마크 많이 보셨죠? 저기 항상 붙어 있죠. 어디 가든지. 파란색 보이시죠? 파란색. 예, 흔히 많이 보시는 거죠. 이 블루투스 전 세계적으로 가장 소리가 기본 공통으로 많이 쓰고 있는 예, 마크 표시죠. 이게 이제 스칸디나비아 쪽에 옛날 고대 문자예요. 고대 문자. 고대 문자의 룬 문자라고 그러거든요. 우리나라 한글 하듯이 이렇게 룬 문자라는 것이 고대 문자가 있는데 고대 문자에서 두 가지 글자가 합쳐진 거예요. 하나는 영어 스펠링의 B 쪽 오른쪽에 있는 게 B거든요. B 왼쪽에 있는 것이 이제 H, 영어의 H하고 B가 합쳐진 거예요. 그래서 왕 이름 헤럴 해서 앞에 H하고 뒤에 B하고 블루 해서 첫 글자들을 합쳐서 만든 글자거든요. 여기에 뒤에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할게요. 바로 이게 그래서 룸 문자로 표시되어 있는 마크가 되겠고요. 블루투스 하면은 벌써 푸른 이빨이죠. 그렇죠? 파란색 이빨이죠. 이빨. 토스트 하면 우리가 토스트 티스 해가지고 우리가 치아 우리 이빨 얘기할 때 보통 토스 이렇게 영어로 쓰지 않습니까? 그렇죠? 치약이 투스페이스트잖아요. 치약이요. 영어로. 그래서 앞에 파란 이빨이죠. 푸른 이빨. 왜 푸른 이빨이라는 말을 썼을까라고 생각할 수 있겠는데요. 한번 우리 위례부터 시작해서 블루투스에 대한 걸 같이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시면 블루투스를 이해하기부터 이제 시작해 보면요. 블루투스는 이제 휴대폰이나 노트북, 이어폰, 헤드폰 이런 등의 휴대기기 주로 휴대용 기기들을 서로 연결해서 정보를 교환하는 근거리 무선 기술 표준을 의미하게 되고요. 이 블루투스 기술을 잘 쓸 수 있는 것은 요즘에 노트북들, 웬만한 요즘 나오는 노트북들은 전부 다 블루투스 기능을 다 갖고 있습니다. 연결할 수 있기 때문에 노트북에다가 외부 블루투스 기기들을 노트북에 연결해서 쓰시면 됩니다. 다 쓰는 기능들을 전부 다 내장을 하고 있고요. 혹시나 한 10년 더 훨씬 넘은 PC의 경우에는 이 블루투스 기능이 없는 경우도 일부 있어요. 그리고 옛날 버전, 블루투스도 버전이 있거든요. 옛날 버전인 경우에는 얘가 인식이 안 되는 경우가 일부 있을 수 있어요. 그런 경우는 블루투스 인식할 수 있는 소프트웨어가 있습니다. 이 소프트웨어를 설치를 하면은 그러면 그 컴퓨터 내에서 블루투스 기능을 쓸 수 있어요. 혹시 내가 노트북이나 PC에서 블루투스가 안 된다 하시는 분들은 그런 분들은 뭐 그렇다고 한 요즘 뭐 20년 된 PC는 없으니까요. 그런 경우는 블루투스 관련된 소프트웨어를 다운로드 받아서 설치하시면 인식을 시킬 수 있습니다. 미리 말씀을 좀 드리고요. 기술 표준이에요. 표준 근거리 무선 기술 표준을 의미하는 것이 블루투스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요. 이걸 만든 데가 어디냐면은 이제 스웨덴의 세계적인 회사죠. 통신 회사 에릭슨이라는 회사. 우리나라에도 합작법인이 설립되어 있고 정말 유명한 회사죠. 에릭슨 통신 회사로 유명한 회사가 바로 1994년도에 기술을 제안을 한 거거든요. 얘네가 첫 기술을 개발을 해서 혼자서는 안 되죠. 기술을 혼자 만들어서 혼자 쓰게 되면 아무도 따라주지 않죠. 항상 그 기술들은 모든 사람들이 같이 골고루 쓸 수 있을 때 그 위력이 배가가 되죠. 그래서 얘네가 막 에릭슨이 만들었어요. 스웨덴의 세계적인 기업인 통신 회사인 에릭슨이 만들었는데 얘네가 만들었는데 얘네 혼자서 쓰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얘네가 그룹을 만들었어요. 블루투스 SIG라고 하는 1998년도에 그룹을 만들었습니다. 이게 블루투스 어떻게 보면 연합 같은 거죠. 일종의 기술 연합 같은 거예요. 여기에 결성을 했는데 여기에 이제 5개 회사가 참여를 합니다. 이 5개 회사가 바로 세계적인 회사예요. 그러니까 에릭슨을 비롯해서 노키아 너무너무 잘 아시는 당시엔 세계 최고의 휴대폰 회사였었죠. 그렇죠? 네, 지금은 이제 많이 밀려났지만 그다음에 IBM 우리 흔히 농담으로 뭐 이왕 버린 몸이라고 그때마다 한창 많이 쓰러져 가고 있었던 회사였었지만 요즘은 다시 살아나서 엄청난 힘을 발휘하고 있죠. IBM 그다음에 도시바 여러분 잘 아시는 세계적인 전자회사 도시바 그다음에 인텔 칩으로 유명한 인텔 회사 요즘 인텔이 아주 많이 이제 밀리다 보니까 PC에서는 세계적인 강자였지만 지금 모바일에서 밀리다 보니까 최근에는 인텔이 이제 모바일 쪽에도 좀 막 어마어마한 투자를 하고 또 삼성 쪽에
다양한 기술들을 따라잡기 위해서 요즘 삼성하고 좀 삼성의 견제를 많이 하고 있는 회사, 인텔. 이 5개 회사가 초기에 참여를 합니다. 그래서 99년 5월에 공식적으로 이제 발표를 하게 됩니다. 기술은 개발해서도 이 기술을 상용해서 쓰게 되는 것은 이제 한참 뒤의 문제니까요. 99년도 5월부터 본격적으로 이제 발표를 하면서 시작을 됐고, 이 블루투스 연합회를 만들게 됩니다. 일종의 연합회 되는데, 거기에 참여하는 회사가 현재 13,000여 개 회사 이상이 현재 참여를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현재. 그래서 전 세계적인 표준이 됐어요. 근거리 통신 기술, 무선 기술로서. 무선이죠, 무선. 통신인데 무선이죠. 무선 기술로 표준을 완성하게 된 겁니다. 자, 이게 보셨고요. 여기 바로 이제 블루투스에 대한 그 페이지인데요. 그 홈페이지인데요. bluetooth.com이에요. 여기 슬래시하고 KO, 코리아를 입력하시면 이제 한글로 보실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한글로 뜨게 됩니다. 그냥 bluetooth.com을 하면 영문으로 뜨게 되고요. 한글로 자동 이제 뜨게 되는데, 여기 들어가면 회원사가 쭉 표시가 됩니다. 여기 세계적인 통신회사, 전 세계 통신회사들이 다 나옵니다. 유명한 각 나라의 통신회사들이 다 등장을 하고 있는데, 여기에 전부 다 블루투스 개발에 대한 문제, SIG에 대해서 가입할 사람들은 가입할 회사들은 가입할 수 있도록 되어 있고, 블루투스에 대해서 알아보기 이런 내용들이 나와 있어서, 혹시 기술적인 부분이나 이런 블루투스에 대한 부분을 좀 자세히 좀 보시려면 여기에 bluetooth.com 사이트에 들어오셔서 한번 보시면 좀 더 자세한 내용을 보실 수 있겠습니다. 이제 근거리 무선 통신 기술은 요즘 점점점 발달되는 아주 중요한 기술 중에 하나라서 많은 나라에서 주목을 하고 있고, 네, 그렇게 쓰고 있습니다. 블루투스. 우리도 벌써 일상생활에서 아주 근접한 거리까지 와 있죠. 지금 블루투스는요. 자, 보겠습니다. 그러면 블루투스에 대한 역사를 이제 보시려면, 이제 블루투스에 대한 부분들을 좀 여러 가지를 좀 이렇게 보셔야 될 텐데, 어쨌든 에릭슨이라는 세계적인 휴대폰 공급 업체이기도 했었거든요. 여기서 무선 기술을 바탕으로 해서 이제 시작을 했고요. 98년도에 이제 에릭슨, 노키아, IBM, 도시바, 인텔로 구성된 블루투스 그룹, 아까 SIG라고 그랬죠? 스페셜 인터레스트 그룹, 그걸 통해서 본격적으로 이제 개발이 되기 시작했다는 거 아까 말씀 좀 드렸습니다. 그렇죠? 그 이후에 이제 블루투스 SIG 회원이 점점 늘어나서 지금 이제 2010년대부터는 벌써 13,000여 개의 회사에 이제 이르고 있는 상태라는 거 말씀 좀 드렸습니다. 자, 이 블루투스란 이름을 좀 이제 알아야 되겠는데요. 이 회사에 대한, 이 그룹에 대한 이름을 좀 이해하는 게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이 블루투스란 이름은요, 여기 보시면 이제, 한 사람이 보이죠? 저 왕이에요, 저분이. 10세기경에 스칸디나비아 지역을 통일했던 당시 덴마크하고 노르웨이의, 지금 같으면 이제 덴마크와 노르웨이죠. 여기에 국왕을 겸한 지역의 국왕인데, 헤럴드 이름이 있고 밑에 보시면 이름이 나와 있죠? 이름을 이제 헤럴드라고 돼 있죠? 블라트런드 곰슨이라고 하는 이름인데, 이게 이제 영어식으로 읽었을 때는 이제 헤럴드 블루투스라고 보통 흔히 불러요. 헤럴드 블루투스 왕이라고 이렇게 보통 부릅니다. 근데 정식 명칭은 이제 헤럴드 블래틀런드 이제 곰슨이라고 보통 부르는데, 언제까지 사셨는지는 알려져 있는데 985년 또는 986년 정도로 알려져 있는데, 태어나신 연도는 전혀 알 수가 없고요. 근데 이분이 이제 영어식으로 읽어서는 이제 블루투스라고 읽고요. 그 현지식으로 할 때는 이제 블러틀런드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푸른 이빨이라는 별명을 갖고 있죠. 이분의 별명이에요. 푸른 이빨이에요. 별명인데, 일설에는 이런 얘기가 있어요. 블루베리를 워낙 좋아해가지고 치아가 항상 파랗게 물들어 있었다라는 그런 설도 있고요. 또 파란색 의치를 해놨다. 의치가 파란색이다라는 그런 설도 있습니다. 어쨌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분이 이제, 그래서 또 하랄 1세라고도 불리기는 하는데, 이게 이름이 똑같은 왕이 또 있어요. 그래가지고 이것 때문에 좀 헷갈려 하기는 합니다. 근데 이분이 우리나라로 따지면은 이제 광개토 대왕 같은 분이에요. 그래서 영토 확장에 아주 정말 유명한 그 왕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SIG가 그룹이 처음 만들어지고 나서는 이 사람들이, 그러니까 이 회사들이 자기들이 개발한 이 무선 통신 기술이 전 세계를 통일하게 바라는 뜻에서 전 세계를 이제 호령하는, 통일하게 하는 그런 자기네 기술로 전 세계가 통일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통일 왕국으로 유명했던 바로 이 왕의 별명을 따서 블루투스로 정하게 된 겁니다. 그죠? 영어식 표기로 블루투스. 그래서 푸른 이빨. 이번에 별명이기도 하지만 당시 어쨌든 그 푸른 이빨 왕이라고 이렇게 부르기도 했기 때문에, 그래서 이렇게 부르게 됐고요. 블루투스의 공식 로고도 아까 이제 하랄이라는 왕이라고 했죠. 하랄 1세. 그래서 하랄의 H, 그다음 블루투스의 B를 따가지고 이 스칸디나비아 옛날 고대 문자인 룬 문자에서 따와서 첫 글자들 따와서 이렇게 두 개를 합쳐가지고 이제 요 마크를 쓰게 됐고요. 그래서 블루투스라는 이름으로 쓰게 됐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현지의 표기로는 이제 이렇게 블러틀런드 곰슨이라는
왕이라는 이름으로 쓰지만 영어식 표기로 쓰게 될 경우에는 헤럴드 블루투스 왕, 보통 이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이분의 이름이. 밑에 여기에 여기 우표인데요. 우표 이름에 이제 헤럴드 블루투스라고 하는 이름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 보셨고요. 바로 이분이 바로 그 이름을 가지고 있는 분이 되겠습니다. 자, 그럼 블루투스 시스템에 대해서 같이 보도록 하실 텐데요. 이 블루투스 무선 시스템은 이제 주파수 대역을 ISM이라고 보통 부릅니다. 이제 할당되어 있는 주파수 대역에 이렇게 쓰고 있는 건데, 여기 이제 인더스트리얼, 사이언티픽 앤 메디컬 해가지고 산업, 과학, 의료용으로 할당되는 주파수 대역인데, 이제 여기서 쓰이는 것이 2.4GHz를 주로 사용하는데 5GHz가 있고 2.4GHz가 있어요. 근데 2.4GHz를 가장 많이 쓰는데 이 2.4GHz가 무선 통신 기술에서 많이 쓰는 주파수 대역이에요. 그래서 다른 것과 약간 혼선을 일으키는 경우가 종종 있어요. 그래서 블루투스가 연결이 잘 되기는 하는데 가끔은 주변 기기하고 혼선을 일으키는 경우가 있는 이유가 바로 2.4GHz라고 하는 이 대역을 쓰기 때문에 그래요. 왜 그러냐면 2.4GHz 대역이 어느 대역하고 충돌이 되냐면요. 와이파이하고 똑같아요. 와이파이 대역이 2.4GHz 대역을 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 주파수 대역이 약간 충돌을 일으키는 경우가 와이파이가 있는 지역에서 경우가 좀 있습니다. 그다음에 블루투스를 지원하는 마스터 기기하고 슬레이브 기기가 서로 전원을 켜면은 하나는 마스터가 되는 거고 하나는 슬레이브가 되는 거죠. 두 가지가 이렇게 연결, 슬레이브란 말은 사실 종이죠, 종. 그러니까 주종 관계로 이렇게 연결될 수 있게끔 만들어주는 무선 통신 기술,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이제 블루투스는 이제 너무 편하기 때문에 연결하기 편하고 좋죠. 그래서 전 세계적으로도 가장 인기를 많이 끌고 있는 무선 통신 기술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주파수 대역이 따로 이렇게 허가를 받을 필요가 없기 때문에 여러 개인 무선 기기에 많이 쓰이는 그런 장점을 또 갖고 있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자, 블루투스 원리에 대한 설명을 좀 잠깐 드렸고요. 보시면은 블루투스가 왜 주목을 받을까 이거죠. 블루투스가 주목을 받는 이유는 일단은 전력이 저전력이에요. 저전력. 그러니까 전기를 많이 잡아먹지는 않아요. 그래서 블루투스가 일단 가장 주목을 받는 이유죠. 저전력 기술이라는 거. 그 다음에 얘가 이제 주파수 대역을 나눠서 쓰고 있어서 이렇게 보안 면에서도 그래도 보다 안전하다. 보다 안전하다는 그런 면을 갖고 있고, 대신 이제 블루투스로는 이렇게 우리가 이어폰이나 스피커 같은 이런 정도로 많이 쓰지 이거를 데이터를 전송하는 용도로는 많이 쓰지는 않아요. 그래서 보안 면에서도 크게 뭐 문제 될 만한 것들은 없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또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블루투스 신호는요, 벽이나 가방 같은 것도 자유롭게 통과합니다. 자유롭게 통과하기 때문에 이런 또 연결 상황을 또 이렇게 확인할 필요도 없고요. 장애물이 있어도 신호를 주고받을 수 있어서 굉장히 편리하죠. 그래서 이 블루투스는 어디서나 많이 쓰고 있고, 그 지하철에서, 서울의 뭐 지하철에서 보면은 지하철 한 칸에 블루투스 쓰는 사람들이 진짜 한 100명씩 탔어도 서로 내가 듣고 있는 음악이 다른 사람 거에 들리지 않고 이렇게 혼선이 되지 않는 이유는 그만큼 어떤 그 채널을 구별해내는 능력이나 이런 게 탁월하기 때문에 혼선이 적다라고 하는 것인데, 혼선이 없는 건 아니에요. 가끔 혼선이 있기도 합니다. 남의 들려야 될 음악이 나한테 내 휴대폰에 들리기도 하고 그런 경우가 혼선이 있어요. 없는 건 아닙니다. 하지만은 같은 주파수 대역에서 쓰기 때문에, 하지만 그래도 지금까지 나와 있는 통신 기술 중에서는, 무선 통신 기술 중에서는 그래도 꽤 안정적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주파수 특성도요, 전 방향으로 신호가 전송되기 때문에 일정한 각도를 또 유지할 필요가 없어요. 방향이, 전파 방향이 다방향이에요. 전체 방향으로 다 나가기 때문에, 이 360도 방향으로 나가기 때문에 그쪽 방향으로 기울일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강의할 때도, 강의하시는 분들도 이제 보통 보면 우리가 무선으로 쓰는, 우리가 보통 우리가 PPT를 넘길 때 무선으로 하는 거 보통 이제 많이 쓰죠, 그렇죠? 스마트 기기를 보통 많이 쓰시는데 저도 써요. 스마트 기기를 쓰거든요. 근데 저 같은 경우는 일반 무선으로 쓰는 것도 있고 기능도 있고 블루투스로 쓰는 기능도 같이 갖고 있어요, 저는. 그래서 교육장에서 큰 강당 같은 데서 강의할 때 보면 가끔 사람들이, 이제 강의하시는 분들이 이게 포인터가, 스마트 포인터가 이렇게 안 맞아서, 방향이 안 맞아가지고 화면이 안 넘어가거나 막 이런 일들이 가끔씩 있어요, 보면은. 그래서 막 조준하느라고, 또 다른 분들이 노트북 화면을 넘겨주느라고 애를 먹는 경우가 있는데, 저 같은 경우는 일반 무선 기능도 있지만 블루투스로도 할 수 있거든요. 그럴 때는 저는 큰 강당에서 할 때는요, 저 같은 경우는 요 스마트 포인터를 블루투스 기능으로 바꿔놔요. 저는 그 블루투스 기능을 바꿔놓으면, 블루투스는 이론적으로는 50m, 100m까지도 가능하거든요. 그러니까 강당 맨 뒤에 가서도 방향 상관없이 그냥 누르기만 하면 화면이 넘어가죠. 블루투스의 위력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블루투스가 이렇게 다양한 강점을 갖고 있다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 각도를 필요로 하지 않는다는 거. 자, 이렇게 보셨고요.
블루투스 단점도 있죠. 보완해야 할 점도 있습니다. 어떤 것들이 있는지를 같이 보도록 하시면요. 블루투스의 칩셋이 아주 작습니다. 새끼손톱만큼보다도 사실 더 작습니다. 작은데 중요한 거는 이 블루투스의 단점이, 가장 큰 단점이 뭐냐면 전원이 필요해요. 전원이 필요하다는 거. 제가 이제 전문가 과정에서도 그렇고 우리 50플러스 센터에서 우리 서울 소셜에서도 제가 강의할 때 우리가 스마트폰의 무선 통신 기술에 대해서 강의해드린 적이 여러 번 있었는데, 그 중에서 이제 이런 블루투스에 대한 것도, 블루투스는 이렇게 특별히 많이 하지는 않았었어요. 근데 우리 스마트폰에서 하는 것으로는 제가 여러분 스마트폰에는 무선 통신 기술이 다 내장이 되어 있거든요. 그중에서 NFC는 제가 우리 SNS 전문가 양성 과정에서도 태그 실습도 했었고, 그다음에 50플러스 센터에서 우리 서울 소셜에서도 그때 NFC에 대해서는 태그 실습을 한 적이 있었습니다. 근데 NFC는요, 충전이 따로 필요가 없죠. 아무것도 없이도 그냥 태그만 있으면 그냥 내가 스마트폰 가지고 전자기기로 그냥 찍기만 하면 되니까 그런 편리한 점이 있는데, 얘는 블루투스는요 반드시 배터리가 있어야 돼요. 충전이 되어 있어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블루투스 스피커, 블루투스 이어폰, 거기에 충전할까요, 안 할까요? 충전하시죠? 반드시 충전이 돼야 됩니다. 예? 마찬가지입니다. 이렇게 블루투스 칩셋은 충전이 되어 있어야 돼요. 전원이 필요합니다. 이게 약점이에요. 가장 큰 약점입니다. 앞으로 이런 거를 이제 태양열이나 이런 걸로 많이 볼 수 있으면 정말 좋겠죠. 이게 약점이에요. 그래서 충전을 해야 된다는 것이 굉장히 부담이 되는 건데, 4시간에서 보통 8시간을 연속적으로 사용할 수 있지만 멈추는 시기를 알 수가 없기 때문에 부담이세요. 언제 끊어질지 모르고 가끔 끊어진다는 분들, 이어폰 갖고 나왔을 때 이런 경우가 있을 수 있어요. 이게 가장 단점이기도 합니다. 그 다음에 얘는 주파수 호핑 방식이 적용이 되어 있어서 혼선을 막는 기술이 있어요. 매 초마다 주파수를 바꿔서 쓰는 이런 기능들을 갖고 있습니다만은 완벽하게 혼선을 막아내지는 못한다. 그래서 아직도 혼선은 좀 일부 있을 수 있다는 거. 가끔 이제 블루투스 쓰시는 분들이 문의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가끔 이제 옆에 게 자꾸 들린다고 이런 분들이 있거든요. 이런 경우는 한번 완전히 다시 껐다 켜주시라고 해서 주파수를 새로 잡게끔 이렇게 부탁을 드리는 적도 있었는데, 이게 혼선이 있어요. 일부. 그 부분이 가장 약점이 된다. 라는 거. 혼선을 완벽하게 막지는 못한다라는 거. 블루투스 약점이기도 하고, 배터리 내장해야 되고, 충전을 그때그때 항상 해줘야 된다는 거. 이런 약점을 갖고 있다는 게 바로 블루투스의 특징, 설명을 좀 드렸습니다. 자, 이게 블루투스 스피커인데요. 되게 예쁘지 않습니까? 소니 거. 뭐 이런, 요즘 나가서 보면요, 정말 블루투스 스피커 진짜 예쁜 거 많아요. 엄청 많습니다. 제 책상 위에도 지금 제가 쓰고 있는 제 책상 위에도 시계가 하나 놓여져 있거든요. 전자시계, 디지털 시계가 하나 놓여져 있는데, 이 디지털 시계는 블루투스 기능을 같이 갖고 있어요. 제 책상 위에 스피커가 하나 놓여져 있거든요. 근데 요거는 블루투스 스피커 기능을 같이 갖고 있는 거예요. 하나 잠깐 보여드릴까요? 화면에 보여지나? 네. 요렇게 생겼어요. 화면에. 네. 이렇게 생겼거든요. 요게 이제 시계예요. 앞에 시계가 보여지거든요. 그리고 오늘 제 방의 온도, 시계 이렇게 번갈아 가면서 계속 나오는데, 얘가 또 스피커를 겸해요. 그래서 제가 스피커를 맞춰 놓잖아요. 그럼 여기서 스피커 소리가 짝짝짝 울려 나옵니다. 그러니까 시계, 그다음에 온도계, 그다음에 스피커, 알람까지 4가지가 전부 다 하나로 되어 있는 거 쓰고 있거든요. 책상 위에 놓고. 그래서 평소 때 제 방에 들어오면 온도가 몇 도구나, 시계가 몇 시구나라는 것도 바로 알 수 있고, 그다음에 얘가 또 필요할 때는 스피커로도 쓸 수 있는, 이게 다 블루투스의 기능의 장점이죠. 여러 가지 기능을 같이 복합해서 넣어놓고 쓸 수 있도록, 편리하게 쓸 수 있도록 이렇게 만들어진 것들도 있어요. 요즘에 가장 젊은이들이 요즘 많이 선호하는 거, 블루투스 이어폰, 무선 이어폰, 조그만 거 귀에다 꽂고 그래서 많이 쓰죠. 애플이 붐을 일으킨 다음에, 아이폰에서 붐을 일으킨 다음에, 그 다음에는 지금 뭐 아이팟, 지금은 굉장히 많이 사용되고 있죠. 삼성의 버즈라든지 이런 거 굉장히 많이 사용되고 있죠. 굉장히 가격도 비쌉니다. 엄청 비쌉니다. 수십만 원씩 하는 것도 많고요. 초고가 3, 40만 원씩 하는 것도 있고요. 진짜 비싼 거는 한 100만 원대까지 가는 것도 있어요. 이어폰이 정말 좋아지는데, 단점도 하나가 있어요. 이 블루투스 이어폰 단점이 뭐냐면 분실이 많아요. 사람들이 운동하다가 분실하시는 분이 한둘이 아니에요. 진짜 많거든요. 그래서 이것도 약점이긴 해요. 그래서 빠지지 않도록 해야 되는 것도 참 관건이긴 해요. 빠지지 않도록 너무 튼튼하게 만들면 귀가 아프고, 그렇죠. 귀가 아파지게 되고, 또 그래서 요즘도 단점을 보완하기 위해서 귀에다 거는 용도로 되어 있는 것도 나오죠. 귀에다 살짝 뒤에다 걸 수 있게끔 돼서 아프지 않으면서도 귀에 걸 수 있는 블루투스 이어폰, 요즘 이런 것들도 많이 나오고 있고, 골 진동형 해가지고 요즘은 마이크 기능을 같이 내장을 하고 있어서, 이게 마이크를 내장하고 있어요. 마이크를 앞에다 대지 않고서도 이 골 진동형이라고 그러죠. 우리 머리 뇌 쪽을 통과하면서 이 울리는 것을 이용해서 말이 전달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입에다 갖다 대고 있지 않아도 얼마든지 스피커 기능을 쓸 수 있도록 만들어 놓은 거죠. 이런 것도 요즘 좋은 기능, 요즘에 알려져 있는
그런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점점 이 블루투스 기능은 좋아지는 특성을 이제 가지고 있고요. 요즘 이제 정말 정말 좋은 게 많이 나옵니다. 근데 이제 이게 또 블루투스 이어폰이 외국 것도 많이 나오거든요. 쏟아져 나오는데 주의하셔야 될 것은요. 외제를 구입하실 때 주의하실 때 뭐냐면 귀의 구조가, 여러분의 그 귀의 구조, 혹시 블루투스 이어폰 혹시 살 계획 있으신 분들은 우리 귀의 구조가요, 서양 사람들하고 귀 구조가 약간 달라요. 우리 동양인이 조금 차이가 있어요. 그래서 이 블루투스 이어폰을 샀을 때 내 귀에 안 맞는다라는 분들도 의외로 많거든요. 자, 꽂기가 힘들거나 자꾸 빠져버리거나 이런 분들도 있어요. 그래서 외제, 특히 외제를 구입하실 분들은 내 귀에 잘 맞는지 딱 끼워보긴 또 그렇더라도 어느 정도는 좀 이렇게 모양을 확인을 해보고 구입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수십만 원짜리 사면서 귀 크기나 이런 걸 생각도 안 해보고 샀다가 후회하시는 분들이 꽤 있거든요. 그런 것도 감안해 보셔야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LG, 이 LG 휴대폰 사업이 이제 접는 바람에 난리가 났죠. 지난주 뉴스에서. LG에서 나온 그 넥밴드라고 그러죠. 목에다 거는 블루투스 이어폰. 목에다 거는 요게 전 세계적인 히트를 쳤죠. 그러니까 LG가 물건을 잘 만들기는 해요. 정말 잘 만들어요. 좋은 제품도 잘 만드는데 이 휴대폰 삽 하나가 잘 안 돼가지고 항상 좀 그랬죠. LG에서 HBS 900 이 제품 전 세계적인 히트를 친, 우리나라에서도 말로 다 할 것도 없죠. 그래서 목에다 걸고 다니는 게 유행일 정도로 히트를 쳤던 제품이 바로 요겁니다. 그래서 넥밴드, 목에다 걸고 다니는 거 한때 정말 휩쓸었죠. 근데 요즘은 이어폰식으로 나오는 것이 나오면서 요즘 넥밴드가 요즘은 인기가 좀 많이 사그라들었어요. 요즘은. 근데 얼마 전까지만 해도 목에다 걸고 이렇게 운동하시는 분들, 다니시는 분들 흔히 볼 수 있었죠. 그렇죠? 예, HBS 900 LG에서 만들었던 아주 히트 작품이라고 우리가 얘기할 수 있죠. 그래서 이렇게 생겼죠. 통화도 할 수 있고 줄감기, 그다음에 마이크까지 다 쓸 수 있도록 만들어졌고 굉장히 선명하고 잘 만들었죠. 그래서 LG가 왜 이런 작품을 잘 만들 수 있었을까? 이 HBS 900 같은 이런 명품을 만들어낼 수 있었을까? 굉장히 음질이 깨끗하고 좋거든요. 이 음질 쪽에서는요, 이 음향기기를 잘 만드는 회사하고 협업을 잘 하면 되거든요. 이 협업을 했거든요, 이 LG가. 어디 회사하고 했느냐 보시면은, 여기 회사가 안 나와 있네요. 하만 카돈이라는 회사하고 브랜드하고 협업을 했어요. 얘네가. 하만 카돈이라는 데하고 협업을 해가지고 성공을 했죠. 이 세계적으로 유명한 오디오 명품 브랜드가 이제 하만 카돈인데, LG전자가 당시에 하만카돈하고 공동 개발을 한 거죠. 이 프리미엄 블루투스 헤드셋을 만들었죠. 이 하만카돈이 세계 최고의 전장 회사, 전기 그런 장치 회사인데, 이 회사하고 이제 협업을 해가지고 만들어냈는데, 문제는 이 하만카돈이라는 회사를 얼마 전에 삼성이 인수해버렸죠. 조 단위의 돈을 들여가지고 인수를 해버렸죠. 세계적인 세계 1위의 전장 회사를 인수를 해버렸죠. 그래가지고 아주 LG가 엄청 충격을 받았죠. 자기는 협업을 하고 있는 회사를 그걸 아예 사버렸어요, 삼성에서. 그래서 하만카돈을 인수한 다음부터 삼성의 이어폰이 급격히 좋아집니다. 삼성 이어폰이 진짜 요즘은 그 AKG 이어폰 정말 좋아요. 소리가 잘 들리죠. 삼성의 이어폰이 한 몇 단계 수준이 끌어올려졌다라는 평을 받거든요. 하만카돈 회사를 인수하면서부터 생긴 것이죠. 이 하만카돈 회사가 얼마나 유명하냐면요. 세계적인 자동차 회사들, 벤츠나 이런 BMW 같은 세계적인 그런 자동차 회사의 안에 그 음향 시스템도 공급하거든요. 얘네가 하만카돈이. 그런 회사인데 세계 제1의 전장 회사입니다. 이 회사를 삼성이 인수해버렸죠. 그래가지고 아주 LG가 쇼크를 받았어요. 엄청난 충격을 받아가지고 지금은 하여튼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좀 LG가 좀 과감한 면이 조금 부족한 면이 좀 이런 면에서 보면은 잘 만들긴 하는데 아이디어도 좋은데 그런 건 좀 부족하지 않았나, 그런 생각도 좀 듭니다. 그리고 어쨌든 블루투스를 연결할 때는 블루투스의 이런 프로그램들을 설치하거나 따로 이렇게 할 필요 없이 연결만 하면은 바로 스마트폰으로 들어오는 게 연결돼서 이렇게 HBS 900에 연결됐다 이렇게 서로 연결해서 번호만 서로 이렇게 찍어주기만 하면은 확인만 해주기만 하면 서로 연결되는 연결 방법이 쉽다는 거죠. 이 블루투스는 까다롭지 않고. 그 삼성에서는 이제 LG가 너무 히트를 치니까 그 뒤에 내놓은 게 기어 서클이라고 하는 똑같이 모방한 제품 비슷하게 모방한 제품 내놨는데 모방한 제품은 성공하기가 좀 쉽지가 않죠. 삼성 건 실패했어요. 별로 팔리지 않았죠. LG 거에 비해서는 흉내만 내다 말았죠. 기어 서클이라는 것도 있었고요. 이렇게 앱을 스마트폰에서 앱을 깔면 나중에 저런 모양도 나왔죠. 모양을 좀 이쁘게 꾸민 제품도 나오기 시작했었고 이렇게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비콘이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비콘은요, 근거리에 있는 스마트 기기를 자동으로 인식해서 연결해주는 무선 통신 장치가 되겠는데 블루투스 비콘이라고도 부릅니다. 왜냐하면 이 비콘이라고 하는 기술은
블루투스 기술을 바탕으로 하거든요. 그래서 블루투스 4.0 이상의 기술을 바탕으로 해서 연결하는 것이 비콘이라고 하는 것인데, 사업하시는 분들 비콘 아시는 분들 굉장히 많아요. 매장 갖고 계신 분들 중에서는 굉장히 많습니다. 이 근거리 무선통신인 NFC가 10cm 이내 근거리에서 작동하죠. 근데 비콘은 최대 50m 거리. 일반적인 우리 블루투스는 이론적으로는 100m까지 가능합니다. 50에서 100m까지 가능한데, 이 비콘을 쓰고 계신 분들도 의외로 많습니다. 이 비콘 기술을 쓰면은요, 쇼핑센터, 음식점, 박물관, 미술관, 영화관, 야구장 같은 방문한 고객한테 스마트폰으로 연결해서 할인 쿠폰, 상세 설명 같은 데이터를 전송할 수 있는 기술이 비콘 기술입니다. 비콘이란 조그만 장치가 있어요. 그 장치를 곳곳에다 설치해 두면 그러면은 블루투스가 자동으로 켜지면서 내 스마트폰이 그 비콘에 연결되는 겁니다. 그래서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만들어 놓은 거. 이 비콘 기술인데, 우리가 다 비콘 기술을 이용하고 있으면서도 내가 비콘에 연결된 건지 모르시는 분들이 의외로 많으세요. 내가 비콘에 연결되는데도 잘 모르는 분들이 많으십니다. 바로 이게 비콘 기술인데, 비콘이 어떤 거냐 이거죠. 원래는 이 비콘은요, 그 이론은 선박이나 기차나 비행기 위치를 확인하거나 특정한 목적 신호를 전달하기 위해서 전달하는 어떤 주기적인 신호 장치, 예, 이렇게 보시면 되겠는데, 이게 원래 이제 애플에서 처음 만들어서 내놨어요. 2013년에 아이비콘이라는 것을 내놓으면서부터 시작이 됐는데, 실제로는 애플은 잘 쓰지 않았기 때문에 사장이 되어버렸는데, 그 뒤에 다른 통신 기술들과 함께 비콘이 많이 주목을 받고 많이 활용이 되기 시작했죠. 그 뒤에 이제 애플이 다시 이제 한 7년 이상 이후에 다시 이제 애플이 좀 쓰기 이제 시작을 했는데, 어쨌든 비콘이 활성화된 것은 애플 아이폰이 아니라, 아이폰 쪽이 아니라 일반 통신을 활용하는 매장에서 많이 쓰기 시작을 했습니다. 예, 비콘이라는 기술인데, 비콘은 이렇게 할인 쿠폰, 제품 프로모션, 포인트 자동 적립이라든지 제품 결제 이런 것들을 할 수 있도록 연결해주는 이런 기술을 의미합니다. 이게 비콘이에요. 블루투스 기술을 응용한 기술이죠. 이렇게 사용을 하고 있죠. 그래서 혹시 어떤 매장에 갔는데 내가 어떤 매장에 방문했다고 하면서 그 스마트폰 맨 위에 이렇게 자동으로 알림이 오면서 이렇게 이번에 행사하고 있는 거, 이런 것들이 안내문이 오거나 이런 분들을 혹시 보신 분들이 있을 거예요. 스마트폰에서 어떤 특정 매장이나 이런 데 갔는데 우리 화면에 뭐 이렇게 위에가 이게 우리 보통 안내문들이 막 여러 가지 막 소식이 오잖아요. 스마트폰 위에. 거기에 뭐가 와 있는 거예요. 보니까 뭐 행사한다고 해서, 아니 내가 여기 이 백화점에 어떻게 온 걸 알고 얘가 벌써 이런 행사를 할까? 뭐 얘가 자동으로 내 위치, 그 GPS 같은 위치 때문에 그런 거냐? 그게 아니고 비콘 때문에 아는 거예요. 백화점에 갔을 때 주로 많이 그런 게 많이 뜨거든요. 위에 화면에 뜨고 그러는 게 있어요. 그게 왜 그러냐면 바로 비콘 기술 때문에 그렇게 나오게 되는 거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비콘은 사용자 위치를 파악해서 우리한테 정보를 주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비콘이 GPS처럼 위치 탐색 장치를 장착하지 않고도 있는데, 않았지만 블루투스 4.0 LE 기술을 사용하기 때문에 로우 에너지, 저전력 에너지라고 그러거든요. 이걸 사용하기 때문에 스마트폰은 누구나 다 사용할 수 있고요. 요즘은 다 스마트폰이 다 이 기능을 다 갖고 있어서 누구나 초저전력으로 스마트폰에서 쓰고 있습니다만, 어쨌든 전력은 씁니다. 그래서 우리 여러분 자기 각자 스마트폰에서 블루투스 켜져 있으세요? 혹시 블루투스 켜져 있으세요? 보통 블루투스 쓰시는 분들이라면 상관없긴 하는데, 쓰고 계시면. 근데 보통 쓰고 있지 않은 상태에서는 블루투스 꺼주시는 게 좋아요. 나가실 때는. 왜냐면 블루투스가 켜져 있으면요, 이게 배터리를 소모합니다. 저전력이지만 그래도 소모는 하거든요, 항상. 그리고 얘가 전자기기를 찾아요. 블루투스 기기를 찾거든. 찾고 있으면서 전력을 좀 더 사용합니다. 그래서 혹시 배터리가 더 잘 소모되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블루투스를 꺼놓으세요. 혹시 내가 블루투스 쓰지 않고 있을 경우에는 쓸 때만 켜놓으시는 게 훨씬 좋아요. 여러분 스마트폰 한번 봐보세요. 지금 혹시 이제 컴퓨터로 쓰시는 분들의 경우에, 아니래도 한번 여러분 폰에서 한번 봐보세요. 위에 메뉴를 끌어내리셔서 보시면은 블루투스 마크 있잖아요. 아까 그 마크, 그렇죠? 켜져 있는지 보시죠. 그다음에 NFC 이런 것들이 켜져 있으면 배터리 소모가 많아집니다. 이런 게 다 누적이 되기 때문에 여러 가지가 켜져 있으면은 배터리 소모가 많아진다는 거를 감안하셔서 평소에 그런 걸 꺼놓으시는 게 낫겠죠? 그렇죠? 그래서 내가 움직일 때마다 블루투스 비콘이 실시간으로 연결되면서 내 정보나 혜택 이런 것들을 사용자한테 바로바로 전달을 또 하게 되고요. 또 내가 어디에 있는지 GPS가 켜져 있지 않다 하더라도, 혹시 꺼놨다 하더라도 내 위치를 정확하게 얘가 파악을 해가지고 그 여러분에게 나중에 어디 갔다 왔는지를 얘가 알고 정보를 추가적으로 보내줘요, 이 회사에서. 그래서 내가 어디 갔다 왔다고 하면서 이렇게 무슨 만족도 조사라든지 갑자기 뭐가 뜨는 경우가 좀 있어요. 이렇게 보다 보면 그 이유가 바로 블루투스의 기능을 활용한 바로 비콘의 기술 때문에 이런 일들이 벌어지는 거죠. 그래서 사람들이 그러죠. 그래서 내가 이 스마트폰이 내가 어디 갔다 왔는지 얘가 어떻게 알고 이렇게 막 정보들을 이렇게
뭐 이상하게 쿠폰도 날라오고 할인권도 날라오고 뭐 이렇게 자꾸 하는지 모르겠다고 그렇게 하시는 분이 계시는데, 이게 GPS를 켜놓은 것과 상관없이 여러분 블루투스 기능이 이 비콘을 통해서 작동이 되기 때문에 내 위치를 알고 거기에 맞는 맞춤형으로 상품 정보 이런 것들을 제공해 주는 거예요. 이런 것들을. 요즘 무서운 세상이죠. 어디 가더라도 내가 내 위치가 다 드러나기 때문에 무서운 세상이라는 걸 아실 수 있겠죠. 자, 거기까지 보셨고요. 그 다음에 보시면은 그래서 이 비콘이 어떻게 작동되는지를 한번 잠깐 보시면요. 위치 추적하고는 관계는 없고요. 블루투스는 사람을 추적을 하거나 이런 목적으로 원래 만들어진 것은 아니고, 이 블루투스가 만약에 위치 추적이 되려면요. 위치 추적 질문하신 분이 계셔서 위치 추적을 하려면 내가 다음 블록 이동할 때마다 계속 연결 추적이 돼야 되거든요. GPS는 가능하죠. GPS는 전체 영역을 하기 때문에 가능하지만, 블루투스는 그때 그 지역 한정된 범위에서만 연결되고 이게 상호 연결되는 건 아니기 때문에 위치 추적은 하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블루투스는 위치 추적으로 활용되지는 않습니다. 비콘 같은 경우는 블루투스가 작동되는 그 일정 범위에 들어왔을 때만 해당되기 때문에 서비스 제공해주는 목적으로 쓰고 있기 때문에 그렇고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교보문고에서 한때 많이 했었던 게 뭐냐면 윙크 서비스라고 해가지고, 교보문고에 들어가면 자동으로 이렇게 블루투스 켜지고 이렇게 화면이 자동으로 켜지면서 이렇게 할 수 있도록 하는 서비스들, 이런 걸 많이 했었는데, 최근에는 요 서비스는 하진 않고 있어요. 왜 그러냐면 너무 인위적으로 이렇게 사람이 그 매장에 들어가자마자 이렇게 화면이 켜지도록 하니까 사람들이 불편함을 느껴요. 너무 막 광고성 같은 게 막 뜨니까. 그래서 요즘은 간접적으로만 체크해 가지고 이 손님이 교보문고에 몇 번 왔다 가고, 또 한 번 갔다 온 뒤로 어떤 쪽으로 매장들을, 그러니까 매장마다 비콘을 설치해 놔서 여러분이 어느 코너, 역사 코너인지 문화 코너인지 과학기술 코너인지 어느 코너를 주로 많이 가시는지를 여러분 걸 알아요. 책을 안 사도 여러분이 어느 코너들을 많이 왔다 갔다 했는지를 얘가 알고 거기에 맞는 정보를 보내줍니다. 체크를 해줘요. 그러니까 여러분도 여러분 모르는 사이에, 위치 추적은 아니지만 그 매장 안에서 이루어지는 거니까, 여러분 매장 안에서 어떤 코너를 많이 했는지 상업적으로 얘네가 활용을 하는 거죠. 여러분의 정보를.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즘은 이거 쓰지는 않고 있습니다. 이렇게 얼마든지 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거 쓰지는 않아요. 왜냐면 너무 불편해요. 사실은 너무 많이 뜨니까 내 화면에 그때 자꾸 얘네들 정보를 띄우니까 사람들이 불편함을 느껴요. 그래서 요즘은 안 하고 있습니다만, 이런 게 바로 어떤 서비스? 바로 블루투스 4.0 기술 LE 로우 에너지 저전력 기술을 활용한 비콘 서비스의 일종 서비스 기능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렇게 보시겠고요. 예를 들어서 뭐 이런 거죠. 아이고, 요거까지만 잠시 보고 쉬겠습니다. It's a new surprise. Yeah. 예, 보셨죠? 이렇게 특정한 내 그 장소에 들어갔을 때 내 위치를 내가 현재 여기 방문한 것을 알고 거기에 맞는 이런 대상에 따라서 내가 어떤 물건들을 살 만한지 이런 것들을 미리미리 딱딱 체크해 주는 이런 서비스들이 다 바로 비콘 서비스입니다. 그래서 비콘들도 지금 곳곳에 산업계 곳곳에서 많이 활용이 되고 있는 서비스라는 거 말씀드릴 수 있겠네요. 자, 1시간 됐습니다. 네. 잠깐 한 10분간 좀 어렵진 않으시죠? 최대한 무슨 헤르츠 단위의 어떤 통신 기술이나 이런 것들은 다 뺐어요. 좀 그런 것들을 빼고 이해되게끔 하기 위한, 우리 일상생활에서 많이 벌어지고 있는 그런 부분에 대한 서비스들이 요거 연결돼 있구나.